그는 마법학원 바로 앞 분수대에서 깨어난다. 그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한 무리의 불량배들이 그의 시선을 끈다. 그들은 그가 샌드백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감탄하며 웃는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물어보려 하지만 그 행동은 우두머리를 짜증나게 할 뿐이다. 그 남자는 레온의 머리채를 잡고 분수대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 바로 그때 레온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다. 그는 수속성 마법을 사용해 불량배들을 날려버린다. 우두머리는 이 찌질이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강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레온이 분수대에서 걸어 나오자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친다. 달리 방법이 있을 리가. 결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마법사가 한 학생의 몸에 들어갔으니 말이다. 레온 클라인은 그의 시대의 영웅이었고 마왕 벨파르를 물리치고 미지의 왕국에 평화를 가져온 남자였다. 레온은 그 운명의 날에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으로 온 왕국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제 그의 은퇴 시기가 왔고 사라 공주와 같은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해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왕은 그에게 마지막 임무를 맡겼는데 영웅으로서의 여정을 마감할 마지막 과제였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마왕 군단의 마지막 잔당인 몬스터들이 숨어있는 동굴이 있었다. 왕은 그가 동굴을 조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했다. 결국 지금까지 그 동굴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은 패배하여 돌아왔다. 당연히 왕은 마왕을 물리친 그가 승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걸었다. 레온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특히 그를 롤모델로 삼는 고아들을 위해 마왕의 마지막 잔당을 뿌리 뽑아야 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일을 맡았고 샤크라는 왕자가 그를 안내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마침내 출발의 날이 왔고 샤크 왕자는 결국 우리 영웅을 타락한 동굴로 이끌었다. 그들이 깊숙이 들어갔을 때 샤크 왕자는 뒤에서 영웅을 찌르며 그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다. 그 무기에는 치명적인 독이 묻어있어 레온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 알다시피 샤크 왕자는 항상 레온을 자신의 권위와 절대적인 힘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게다가 그는 레온이 자신의 여자인 사라 여왕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여자를 꼬시려 하지도 않았고 정치 권력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지 주변 사람들, 특히 그를 우러러보는 고아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알고 보니 이 비열한 쓰레기는 이미 그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레온의 의지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도록 했다. 이 자식은 말 그대로 너무나 비열한 쓰레기여서 악마라고 부르는 것이 악마에게 모욕이 될 정도였다. 그는 결국 우리 주인공을 동굴의 깊은 구렁텅이로 차버렸고 도구로 서서히 죽어가도록 그곳에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추락에서 살아남아 지구의 아가리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불명의 해골 괴물이 불쑥 나타나 그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레온은 자신의 마력을 이용해 화염구로 그 몬스터를 박살냈다. 놀랍게도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나타나 그의 처치수를 기록했다. 적 하나를 쓰러뜨렸지만 그는 여전히 거의 100만 마리를 더 죽여야 했다. 그래야만 추락으로 인해 발동된 비밀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괴물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같은 운명을 맞았고 그의 처치수는 다시 1만큼 올랐다. 레온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출구를 찾기를 바라며 좌우의 몬스터들을 계속 학살했다. 몇 년이 흘렀다. 그가 그 위험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자신을 배신한 그 자식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이었다. 그가 10만 마리를 처치했을 때 그는 우리 주인공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힘인 암흑 속성 마법을 습득했다. 그는 10년 동안 몬스터가 들끓는 그 혹독한 지옥에서 그 순환을 반복했다. 마침내 100만 마리를 처치하자 그는 퀘스트 요구 사항을 충족했고 그의 눈앞에 신비한 문이 열렸다. 레온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문을 통과했다. 그의 상황은 이미 최악이라 더 나빠질 것도 없었다. 놀랍게도 그는 연못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교육기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몇몇 학원 불량배들이 쉬운 상대를 괴롭히려고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 주인공을 쿠라바네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은 그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이 양아치들이 누군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어보았다. 물론 불량배들의 우두머리는 화가 났다. 그는 영웅의 머리를 잡고 물에 담그며 그가 바보 같은 짓을 멈추고 모든 것을 기억해내도록 하려 했다. 반면에 레온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는 자신의 마법 주문 중 하나인 아머플러드를 사용하여 그 녀석들을 쓰레기 봉지처럼 날려버렸다. 불량배들은 찌질이가 어떻게 그렇게 상남자 같은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 녀석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 두들겨 맞기 전에 그곳에서 꽁무니를 뺐다. 우리 주인공이 생각을 정리하려고 할 때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신비한 목소리는 우리 주인공이 현재 마력이 억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찌질이들을 날려버린 것에 완전히 감탄했다. 그 기묘한 목소리는 레온을 사적인 장소로 이끌었고 마침내 작은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소녀는 갑자기 그에게 뛰어들어 안겼고 그는 이 작은 인형에게 묻고 싶은 수많은 질문으로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자신을 여신의 사자인 루나라고 소개하며 시작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죽은 자들의 안내자였다. 레온은 사실 동굴의 구렁텅이로 밀쳐지는 순간 이미 죽었다.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는 그가 한때 알았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다. 그가 소유한 몸은 이 세계의 토착민인 쿠라바네라는 소년의 것이었다. 레온은 이 모든 것을 소화하는데 잠시 시간을 가졌고 결국 이 세계로 전이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거대한 게이트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 우리 주인공은 모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 같다. 그것을 건너면 그는 진실을 찾게 될 것이다. 게이트 반대편에는 황량한 땅이 있고 그들 바로 앞에는 한때 마왕 벨파르를 섬겼던 그란사우루스라는 익숙한 몬스터가 서 있다. 이 생물을 보자 우리 주인공은 약간 몸을 떤다. 이건 보통 녀석이 아니다. 예전에는 이 몬스터를 물리치는데 꼬박 3일이 걸렸다. 하지만 루나는 그의 새로운 마력을 사용하면 이 생물을 물리치는 것이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말이 나온 김에 레온은 그 비밀 퀘스트를 끝내기 위해 죽어라 노력하는 동안 부여받았던 암흑 속성 마법을 기억한다. 그 짐승은 자비 없이 목표물에게 달려든다. 우리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어둠의 힘을 사용한다. 그의 소용돌이치는 암흑 마법은 몬스터가 자신을 둘러싼 마법 장벽을 부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런 다음 그는 치명적인 어둠의 발톱을 소환하여 그 녀석의 목을 물었다. 그 기술 하나만으로도 강력한 생물의 목숨을 끊기에 충분했다. 루나는 우리 주인공이 그 거대한 짐승을 한 방에 해치우는 것을 보고 기뻐서 춤을 춘다. 레온 자신조차 자신이 가진 숨겨진 잠재력을 목격하고는 어리둥절해했다. 이것은 그를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고 그는 이 꼬맹이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요구한다. 시간이 좀 지나고 우리 주인공이 마침내 요령을 터득한 것 같다. 알고 보니 마왕 벨파르도 이 세계를 방문할 예정이다. 아까 그 게이트는 이 영역에 대한 마왕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만약 그 게이트를 방치한다면 몬스터의 출현으로 세계는 파멸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여신이 이 세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그를 선택한 이유다. 자신의 상황을 더 깊이 생각하던 중 그는 펄럭이는 깃발에 새겨진 익숙한 문장을 발견한다. 우리 주인공이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인지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자식의 것이다. 만약 이 문장이 여기 있다면 그것은 사크 또한 이 세계로 건너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타는 복수심에 꽉 쥔 주먹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루나조차 그것을 알아차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매달릴 수 없었고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며 허공으로 사라졌다.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주인공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여학생이다. 그녀는 이 지역 주변에 게이트가 나타나는 것을 감지했고 그것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한다. 레온이 대답하기 전에 루나는 그녀가 찾는 정보를 숨기고 둔한 척하라고 텔레파시로 주장한다. 소녀는 시키는 대로 했고 소녀는 자신이 감지한 것이 사실은 오보였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우리 주인공에게 관심을 돌려 그가 아까 그 불량배들과 연루되었던 학생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 불량배들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던 모든 불편에 대해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사과할 일이 아니니 똑바로 서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소녀는 매우 올바르고 예에 바르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녀가 감지한 것이 완전한 오보인 것 같아서 소녀는 가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루나가 다시 나타나 게이트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뛰어난 감각을 가진 그 매력적인 아가씨를 칭찬한다. 루나는 이 소녀가 전형적인 학원 소설에서처럼 연애의 상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 주인공은 마침내 기숙사방으로 향하는데 그의 문 전체에 저주와 욕설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흉악하면서도 저급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이미 복도 주위에 서서 비겁한 하이에나 무리처럼 낄낄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는 자신보다 못한 이 사람들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 그가 자리를 잡자 루나는 그 녀석들이 감히 그런 저급한 글을 썼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본격적인 비난을 퍼붓는다. 우리 주인공은 그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더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는 이 학원에 대해 조금 배우고 싶어 한다. 그가 깃발에서 본 문장은 사크 왕자가 착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아마도 사크도 마왕과 함께 이 세계로 건너왔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루나는 그가 원하는 세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녀도 이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 비록 그녀가 우리 주인공을 안내하기 위해 이 현실을 엿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왕자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인공은 이 세계의 비밀을 직접 조사하고 탐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빛나는 태양이 다음 날의 시작을 알리자 우리 주인공은 학원에서의 첫날을 준비한다. 머리를 정돈하고 교복을 입은 후 그는 학생들 무리를 지나 자신의 학과를 향해 걸어간다. 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면서 너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결국 우리 주인공의 태도와 그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방 전체를 압도하며 그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그가 듣는 몇몇 수업에서 그는 이 세계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운다. 몇 년 전 게이트라고 불리는 신비한 공간이 전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타고난 마법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게이트들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귀중한 아이템과 광물을 얻었다. 이 공략자들은 시커라고 불렸다. 시커가 되기를 원하는 마법 사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재능을 육성할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이 신성 제국 학원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곳은 시커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다. 우리 주인공을 찾아와 게이트를 찾던 그 소녀를 기억하는가? 그 소녀는 이 학원의 학생회장이다. 그녀의 이름은 이즈미야 마코토다. 그녀는 현재 운동장에서 뛰어난 마법 재능으로 모두를 감탄시키고 있으며 우리 주인공은 교실 창문에서 그녀를 지켜본다. 수업이 끝난 후 복도를 걷다가 그는 어제 상대했던 바로 그 불량배들과 마주친다. 참고로 이 세계에서 우리 주인공의 이름은 쿠르바나 군이다. 가장 못생긴 얼굴을 한 이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서서 우리 주인공에게 심부름을 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상남자인 우리 주인공은 날카로우면서도 간단한 한마디로 그 자식의 신경을 건드린다. 그 불량배는 인내심을 잃는데 특히 어제의 굴욕으로 인한 쌓인 좌절감을 해소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운명처럼 이즈미야가 바로 그 완벽한 순간에 도착하여 이 불공평한 자식이 그의 희생자에게 치명적인 마법 주문을 사용하려는 것을 목격한다. 그녀는 불량배에게 멈추라고 경고하며 소리치지만 그녀의 경고는 너무 늦었다. 그 자식은 결국 주문을 사용하고 만다. 우리 주인공도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암흑 속성 마법을 사용해 그 자식이 소환한 돌덩어리를 집어삼킨다. 말 그대로 그 거대한 바위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그 자식은 입이 떡 벌어졌다. 우리 주인공은 거기서 아우라를 뽐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이 하찮은 놈을 세상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학생회장도 무시한다. 수업이 끝난 후 쿠로바네는 기숙사로 돌아왔지만 바로 그 쓰레기로부터 훈련장에서 만나자는 협박 쪽지를 발견한다. 루나는 그가 이 바보를 그냥 무시하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쿠로바네는 이 녀석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줄 생각이다. 이것은 또한 그의 길에 있는 장애물을 줄이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루나는 그 골칫거리를 처리할 준비를 하며 의욕에 불탄다. 밤이 되자 우리 주인공은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훈련장에서 그 불량배들을 만난다. 우두머리는 1대1 공정한 결투를 원하기 때문에 부하들을 대기시킨다. 그는 우리 주인공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어한다. 마찬가지로 쿠로바네는 결투에서 이기면 상대가 다시는 자신에게 덤비지 않기를 원한다. 예상대로 그 자식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특유의 애니메이션 웃음소리를 낸다. 반면에 우리 주인공은 동요하지 않고 이 광대에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덤벼들라고 도전한다. 쿠르반의 허세는 그 자식의 신경을 건드린다. 그가 요청했던 1대1 결투 대신 그 자식은 자신의 말을 지킬 생각도 않고 부하들을 불러 공격하게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하들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파멸 속으로 돌진한다. 비열하고 끈적끈적한 우두머리는 공정한 싸움에 대해 거짓말을 한 후 자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동요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이 자식들 100명이 한꺼번에 덤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손짓 한 번으로
부정의 거울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암흑 속성 마법을 소환한다. 이것은 우리 주인공이 그들의 공격을 그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한다. 그 주문 하나만으로도 이 자식들을 경쟁에서 탈락시키기에 충분했다. 갱단 두목은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남겨졌다. 그는 우리 주인공을 화나게 해서 제대로 망쳤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주인공은 가미등 뒤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한 자식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 우두머리는 자신이 어떤 곤경에 처했는지 전혀 모른다. 알다시피 이 세계에서 마법은 풍, 수, 화, 토 4가지 속성으로 분류된다. 우리 주인공이 사용하는 마법의 종류는 그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 불량배는 한때 쓸모없었던 쿠로바네가 어떻게 그런 듯도 보도 못한 마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정신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그 자식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쿠로바니를 쓸모없다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더 망쳤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우리 주인공은 완전히 격분했고 그 쓰레기가 그 거지 같은 태도를 바꿀 때까지 이 땅을 활보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불량배는 자신의 하찮은 화염 마법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인공이 암흑 마법의 도움으로 그를 기절시켰을 때 곧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다. 쿠루바는 이 녀석을 잠재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 자식이 가진 모든 만화를 빨아들이는데 이는 암흑 속성 마법 사용자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이다. 쿠루바네는 이것이 그 녀석에게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충분한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갑자기 긴급 사이렌이 울리며 지역을 대피시키라는 소리와 함께 그곳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학원 부지 내에 게이트가 나타났고 이업 수준이 최고 위험 등급으로 추정되는 적색 등급이므로 학생들은 도망치라는 지시를 받는다. 기숙사 건물 안에서는 학생들이 대피하느라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고 학생회장은 남겨진 학생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 한 선배도 그곳에서 돕고 있으며 이즈미야에게 교장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을 떠나라고 촉구한다. 그녀 또한 적색 등급 위협에 맞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만약 누군가 게이트와 싸우려다 사상자가 발생하면 학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녀는 나설 만한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 얼마 전 적색 등급 게이트가 나타났을 때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녀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학원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 게이트들과 싸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녀는 직접 그 게이트에 맞설 작정이다. 한편 몬스터들이 이미 게이트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있다. 한 명은 심지어 흑마법을 사용해 뒤따르는 짐승을 겁주려 하지만 그 생물은 돌을 턱으로 씹고 학생에게 달려든다. 다행히 학교에 여신이 도착하여 한 번에 여러 짐승을 쓰러뜨리고 그 학생이 엉덩이를 물릴 뻔한 것을 구해준다. 그녀는 학생에게 동료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멀리 대피하라고 지시한다. 소녀는 이 게이트가 즉시 멈추지 않으면 짐승들이 도시로 진입하여 불필요한 파괴와 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녀는 직접 게이트 보스에게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 한편 우리 주인공과 그의 롤이 루나는 여신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게이트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진행하기 전에 소녀는 그들이 어떻게 게이트를 닫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루나의 반응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게이트를 제어하는 몬스터, 즉 보스를 물리치는 것뿐입니다. 그 생각에 그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게이트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루나는 그 생각에 주저합니다. 주인공이 가진 암흑 마법은 강력하긴 하지만 막대한 양의 만화를 소모하지 않고는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협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루나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자랑스러워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들은 보스 몬스터를 향해 곧장 움직입니다. 한편 게이트 안에서는 학생회장이 이미 적은 몬스터들을 여러 마리 쓰러뜨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체력과 만화는 고갈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레드 게이트 등급은 건드려선 안 될 것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뱀 같은 용이 바로 등 뒤에 나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쿠로바네가 제 시간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는 캠퍼스의 여신을 해치려 한 그 녀석을 자신의 암흑 속성으로 응징합니다. 몬스터가 쓰러지자 그녀의 눈은 안개를 뚫고 자신의 구원자에게 고정됩니다. 이즈미야는 자신의 하구가 나타나 단 일격에 그 괴물을 몰살시키는 것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고 루나는 제때 그녀를 구해서 기쁠 뿐입니다. 쿠라바네는 이즈미야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원피스는 실존합니다.
그녀를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은 그가 방금 사용한 마법의 종류였고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의 태평한 왕은 먼저 게이트를 닫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녀가 애초에 그 임무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즈미야는 갑자기 자신의 진짜 목표를 기억해내고 먼저 일을 마무리하자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쿠로반의 렌을 평범한 학생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아카데미에서 실시된 모의 전투에서 꼴찌를 했기 때문인데 그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전성기 마이크 타이슨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상한 마법 유형을 사용할 때는요. 어쨌든 그들은 게이트를 클리어하고 보스 몬스터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한 무리의 몬스터들과 마주치고 이즈미야는 아쿠아 프리즌 주문을 발동시켜 대부분을 푸른 소용돌이에 가두고 떠다니는 물의 구체 속으로 휘감아 버립니다. 심지어 루나도 이 학생회장이 그녀의 수준에 비해 인상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즈미야가 제국 아카데미의 최고 평가 후보에 걸맞기 때문에 주인공도 좋아하는 점입니다. 갑자기 조각 같은 몸을 가진 거대한 골렘이 그들을 부수려고 하면서 그들 앞에서 땅이 솟아오릅니다. 주인공은 골렘의 공격을 피합니다. 암흑 속성 마법으로 반격하며 쿠라바네는 이번에는 블라인드 엣지를 시전하고 강력한 빔 공격으로 골렘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이즈미야는 몬스터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며 이 남자가 전설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그가 독특한 종류의 마법을 사용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완벽한 시전 속도와 함께 각 주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가 놀랍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평범한 전투 이전에 수십 년을 전장에서 보낸 숙련된 마법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보스의 소굴로 향합니다. 쿠로바네는 학생회장에게 준비하라고 말하며 두 사람 모두 게이트 마스터의 방으로 들어섭니다. 이 빨간 녀석은 디자인이 끝내주는 멋진 용입니다. 이 짐승은 공식적으로 용암용이라 불리며 평범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즈미야는 그것을 책에 기록된 매우 강력한 몬스터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조차도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물은 원거리에서 불과 꼬리 공격으로 날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이 데오키스와의 싸움 장면에서 포켓몬 레쿠자처럼 하이퍼빔을 쏘기 전에 마법을 사용하여 화염 폭발을 준비하자 광란이 시작되려 합니다. 곧이어 꼬리 공격이 이어지고 이즈미야는 허를 찔려 그 무게에 깔릴 뻔한 것을 간신히 피합니다. 그녀가 회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쿠로바네의 경고 덕분이었습니다. 제대로 반격하며 학생회장은 거대한 고드름 창을 날리지만 용은 단 한 번의 긁힘도 없이 그것을 산산조각냅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드름 창은 말 그대로 불속성 생물의 초강력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이 용암용의 엄청난 열기가 닿기도 전에 녹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쿠라바네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데들리 클로 주문을 풀어 땅에서 암흑마법의 발톱을 소환하여 모든 방향에서 용을 공격합니다. 이 순간 용암용은 꿰뚫리는 대신 날개를 사용하여 재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합니다. 루나는 이 겁쟁이 몬스터가 반칙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날개가 있는 몬스터에게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이즈미야는 상황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줄 예상하지 못했고 다음 전략에 대해 물었고 이에 주인공은 그녀에게 얼음 능력 외에 다른 마법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학생회장은 다른 형태의 마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쿠로바네가 그런 종류의 마법으로 그 생물의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완벽한 상황입니다. 이즈미야는 여기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주인공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 그녀는 즉시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녹색 폭풍을 일으킨 후 제대로 된 공중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공격은 비행 타입 포켓몬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니, 몬스터요. 용암용은 바람의 힘에 저항하기 어려워한 곳에 멈춰 서게 됩니다. 루나는 주인공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쿠로바네는 다시 한번 그의 특별한 암흑 마법을 사용합니다. 그가 어비스룰러라는 능력을 사용하여 보스몬스터에게 공허의 나비들을 보내자 나비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나비들은 쿠로바네가 애니메이션의 히어로 X처럼 손가락을 튕길 때까지 그 생물을 둘러쌉니다. 그 나비들은 사실 기폭 장치입니다. 작은 원격 수류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모두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합니다. 이 연쇄 반응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엄청난 충격으로 그 짐승을 전멸시킵니다. 쿠로바네는 그 생물이 얼굴에 엄청난 폭발을 맞는 것을 지켜봅니다. 결국 용암용은 땅바닥에 썩어가고 날개는 찢어지고 피부는 불타고 패배했습니다.
루나는 게이트 지배자를 무찌른 그녀의 주인의 칭찬할 만한 업적을 축하합니다. 이즈미야조차도 놀랐고 파파라치처럼 그에게 할 질문이 산더미 같지만 지금은 그들이 참여한 장대한 전투의 결말을 축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쿠라반에도 같은 생각이었고 두 사람은 결국 레드 게이트를 닫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바깥의 몬스터들은 이미 학생회장이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학생회장은 그녀의 불복종에 극도로 분노한 누군가에게 불려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제국 아카데미의 교장 시로 아츠시이며 그녀가 왜 그의 명령에 반항하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을 원합니다. 주인공은 즉시 그의 지역국을 검색, 즉 루나에게 이 뜬금없는 남자에 대해 물어봅니다. 시도 아츠시는 마법사들을 모아 연마하는 기관을 가진 아카데미의 과시욕 강한 교장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엄청난 수준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것은 주인공을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정말로 아카데미의 교장이라면 그는 사크 왕자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지금으로서는 추측하기에 너무 이릅니다. 이즈미야는 교장에게 즉시 사과하며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고집센 교장은 그녀의 말을 끊고 단지 정의감을 발휘했다고 해서 대단한 척한다며 그녀를 깔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만약 상황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묻는 그 흔한 만약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은 교장이 학생회장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적어도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지 않냐고 겸손하게 주장합니다. 시도는 이 새로운 아이가 누구인지 알기를 요구하며 그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학생회장은 외부인 덕분에 최고 난이도 게이트를 닫을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주인공을 변호합니다. 이것은 시도의 눈에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그는 곧 쿠로반의 레니 아카데미 최하위 멍청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모욕합니다.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믿지 않으며 그는 돌아서서 떠나려 하고 이즈미야는 그의 관심을 애원할 뿐입니다. 이번에 시도는 아카데미 최악의 학생이 최고 난이도 게이트를 닫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허풍으로 치부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경호차를 타고 달려가고 주인공은 생각에 잠긴 채 남겨집니다. 쿠로베이는 이제 사크가 이 남자와 관련이 없더라도 교장의 정체를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이 남자는 마침내 집에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루나는 이미 교장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 불평하고 있지만 그것은 쿠로반의 레니 이 학교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일 뿐입니다. 여신의 사자는 오히려 이즈미야에게 감명받았고 갑자기 주인공이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쿠로바네는 사실 교장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쿠로바네의 일기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지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주인공 레온이 쿠로바네의 몸에 들어온 날 그는 이미 이 아이가 삶을 포기한 것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기를 읽기 시작합시다. 괴롭힘당하던 소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커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에게 마법 재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이 하나의 약점은 그의 인생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개똥 취급하고 쪽지를 남기고 수업 중에 그를 괴롭혔고 방과 후에는 죽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매일이 말 그대로 지옥이 되었고 소녀는 고문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마지막 말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좌절스러웠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글에서 울기까지 했고 그의 눈물은 노트에 새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고 루나는 쿠라바네가 진심으로 충격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달을 바라보며 이 불쌍한 소년이 견뎌낸 삶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시도는 현재 주인공의 파일을 읽고 있으며 최저평가를 받은 그의 성적표를 근거로 그를 비난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은 이 실패작이 자신이 얼마나 쉽게 아카데미에서 퇴학당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백설공주의 사워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주인공에 대해 쿠로바네가 어떻게 최하위 학생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의 변화는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추측에 대해 자신의 풍만한 엉덩이만큼이나 확신합니다. 다음 날 주인공은 부회장 나루세 슈야로부터 개인적인 대화를 요청받습니다. 이 범생이는 그들을 1대1 대화로 데려가 어제 회장과 이즈미야에게 일어났던 일을 회상합니다. 부회장은 주인공의 의도를 의심하며 그가 게이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는데 관심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는 이즈미야의 말을 통해 그가 그녀를 도왔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그녀가 그를 변호하기 위해 꾸며낸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루세는 그가 영웅 행세를 하며 학생회장에게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루나도 이 안경잡이가 헛소리 대학이라도 졸업한 것처럼 말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쿠로바네는 자신이 게이트를 막는 것을 도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루세는 비웃으며 그가 학교 시험 중 모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단 한마디도 믿기를 거부합니다. 이때 이즈미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사실 주인공과 이야기하기 위해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왔으니 나루세는 다음번에는 학생회가 처리하게 하라고 명령하며 대화를 끝냅니다. 이즈미야에게는 그는 그날 오후의 논의를 위해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지시합니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며 이즈미야는 안경잡이가 주인공에게 또 못된 말을 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쿠로바네는 태연하게 이 녀석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단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묻습니다. 알고 보니 아카데미 교장이 지금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쿠로바네는 시도의 사무실로 직행하고 그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즉시 교장은 쿠로바네에게 자신의 명령에 따라 아카데미를 자퇴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이즈미야는 충격에 빠져 이유를 묻습니다. 시도는 간단하다고 선언합니다. 그 소녀는 마법 점수가 가장 낮고 입학 이래 단 한 번의 전투에서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재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능 없는 마법사는 아카데미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이것이 그에게 쉬운 탈출구입니다. 성적표를 집어들고 주인공은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차분하게 제안합니다. 그는 다음 달에 모의 전투가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교장의 협조를 대가로 모든 전투에서 이기겠다는 조건을 겁니다. 그것은 시도에게 모욕적인 제안이었고 그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일정을 읽어보고 이것 때문에 나루세와 쿠로바네의 싸움이 잡혀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루세는 이즈미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이 대결은 기본적으로 즉각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교장은 이 제안에 동의하고 주인공은 매우 만족합니다. 쿠로바네는 이 남자의 얼굴에서 거만한 오만함을 지워버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주인공은 루나와 함께 일정을 검토하느라 바쁩니다. 그가 행정실을 떠날 때 학생회장이 그를 멈춰 세우고 그의 말을 철회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애초에 그의 자리는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는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누구도 퇴학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교장이 이 녀석에게 개인적인 증오심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모의 전투에서 지는 문제는 이제 그가 필연적으로 퇴학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루세를 상대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 위험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쿠로바네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는 그 조건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모든 안티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목표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말을 곱씹으며 루나는 쿠로바네가 기본적으로 아카데미를 그만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사크 왕자의 활동을 개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아카데미에 남아있는 것이 더 낫다고 믿습니다. 결국 그는 교장과 왕자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는 심지어 사크 왕자가 교장의 몸에 영적으로 빙의했다는 개인적인 터무니없는 이론까지 제시합니다. 하지만 루나는 자신이 다른 세계의 존재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그 이론을 즉시 묵살합니다. 그 선택지가 사라지자 쿠로바네의 현재 전략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게이트를 닫고 동시에 두 목표 마왕 벨파르와 사크 왕자를 쫓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작은 사자는 그의 말에 입을 삐죽 내밀고 그는 뭐가 잘못됐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단지 위대한 마법사 쿠로바네가 여신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쿠로바네는 사실 이 기회에 감사합니다. 그는 이미 그 공허의 차원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 사크와 이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왕 벨파르에게 복수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결국 그는 여신의 명령에 만족하므로 쿠라바네는 작은 사자에게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그의 안심시키는 말은 그녀의 얼굴을 밝게 만들고 그처럼 멋진 남자가 그 임무를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에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대화가 끝나고 쿠라바네는 앞으로 있을 모의 전투를 위해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작은 소녀는 흥분하여 소리치며 그가 모두에게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기 위해 멋진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 또한 쿠라바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오고 우리는 참가자들이 싸움터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인공의 첫 상대는 아카데미 최악의 학생을 상대하게 되어 기뻐하는 또 다른 광대입니다. 관중석의 관객들은 모두 다른 남자를 응원하며 쿠로바네를 안타까워하지만 주인공은 두 마법사 사이의 싸움이 시작되자 모든 잡담을 무시합니다. 쿠로바네의 상대는 대담한 바람 공격으로 시작하여 상대를 물리치기 위해 녹색 광선을 던집니다. 그 공격이 연결되는 순간 주인공은 충격으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집니다. 이것은 이 광대가 자신이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의 상대는 단 한 방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쿠라바네가 유령처럼 바로 등 뒤에 나타나 이 녀석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땅 마법을 준비한 쿠라바네는 록 블라스트를 사용하여 상대의 몸에 돌을 마구 던집니다. 그 주문이 끝날 무렵 상대는 야무치 포즈로 쓰러져 있고 주인공이 첫 경기의 승자가 됩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는 관중들을 경악시킵니다. 모두가 아카데미 최악의 학생이 자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이긴 것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즈미야는 자랑스러운 여자친구처럼 보이고 나루세는 화난 안티처럼 보입니다. 루나는 이 남자가 이 아마추어들을 처리하기 위해 암흑 속성 마법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다른 차원의 마법사의 대단한 점입니다. 그녀는 그가 이 약골들을 상대로 도시 전체를 휩쓰는 것을 보고 흥분합니다. 학살은 쿠로바네가 같은 주문을 사용하여 한 명씩 차례로 파괴하면서 계속됩니다. 몇몇은 심지어 그에게 바로 항복합니다. 그의 연승 행진은 교장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큼 충격적입니다. 교장은 아카데미에서 가장 멍청한 아이가 어떻게 연승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이 아이가 정말로 레드게이트를 닫았는지 진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가 다시 자신을 속여 그렇지 않다고 믿게 합니다. 나루세는 그의 문을 두드리고 그와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한 교장을 봅니다. 시도는 나루세가 모의 전투에서 약자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 동안 시도는 부학생 회장에게 절대적인 최강의 힘을 사용하라고 명령하며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흥미롭게도 나루세는 이미 그의 상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가 관찰한 쿠로바네의 모든 전투에서 그는 땅 마법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으로도 나루세는 자신이 기술면에서 그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이는 교장을 매우 기쁘게 합니다. 교장은 실제 확인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그들의 논의를 마칩니다. 나가는 길에 나루세는 교장이 다가올 상대에 대해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이 싸움에서 진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의 또 다른 승리에 기댑니다. 이 시점에서 모두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티를 펜으로 만드는 것에 바로 그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쿠라바네는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즈미야는 그에게 물을 주며 완전한 자유를 얻기 전에 마지막 한 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상기시킵니다. 한편 안경잡이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나운서는 이벤트의 메인 요리 쿠라바네와 부회장 나루세의 모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두 선수가 서로를 노려보며 올라서고 나루세가 상대에게 최근 승리 후에 자만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막말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이 순진한 녀석을 침착하게 대하며 오직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나루세는 자신이 아이젠 같은 기운을 풍기며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인공은 돌에 새겨진 자신의 승리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안경잡이는 용기를 내어 상대가 그런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합니다. 장면은 긴장감이 넘치고 마침내 결전이 시작되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꼴찌가 다른 학생들을 압도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 안경잡이의 자신감은 생각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쿠르반이 진짜 실력을 숨긴 채 연승을 거두기 위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한 건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4000 IQ 전략을 세웠든 간에 네루스는 그것을 박살내버릴 작정입니다. 그는 상급 바람 마법을 발동하여 라이트닝 삿주문을 위한 활과 화살을 만들어내며 시작합니다. 활 시위를 놓자마자 그는 쿠로바네를 향해 3개의 번개 같은 화살을 맹렬히 쏘아 보냅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며 우리 주인공은 땅에 손을 짚고 완벽한 방어를 위해 거대한 흑벽을 소환합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상대는 경악합니다. 그의 상급 주문조차 벽에 그대로 튕겨나와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벽이 녹아내리고 네루스의 자신감도 함께 녹아내립니다. 먼저 시전했음에도 어떻게 공격이 통하지 않았는지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관중석은 아수라장이 되고 쿠르반이 부회장을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당황한 네루스는 상대가 흑마법 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다고 되뇌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 역시 손을 들어 흑마법을 발동합니다. 네루스는 상대방의 머리 위로 거대한 돌들을 띄운 뒤 유성우처럼, 아니 이 경우는 암서구처럼 쏟아붓습니다. 쿠라바네는 지켜보며 바람 마법으로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마법을 확정하고 에어리얼 블래스트로 암석 폭풍을 소멸시킵니다. 이 반격은 노루스의 시도에 대한 또 다른 완벽한 대응이었고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안경잡이는 우리 주인공이 바람 마법까지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겁에 질리고 관중은 부회장을 상대로 한 약자의 활약에 열광하며 환호합니다. 몇몇은 이 아이가 어떻게 여러 속성을 다룰 수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즈미야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마법 속성을 연마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중 속성 마법사는 드물다고. 설령 성공한다 해도 보통 한쪽의 숙련도는 다른 쪽보다 떨어지기 마련인데 쿠로바니는 완전 괴물입니다.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원소를 완벽하게 시전하고 있습니다. 네루스는 좌절감을 터뜨립니다. 그는 우리 주인공이 다른 원소를 사용할 것이라고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질려버린 쿠라바네는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왜 사람들을 깔보는 걸 좋아하는지 직접 묻지만 네루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폭발하며 부회장이 얼마나 성급하게 단정하고 오만하며 무모하기까지 한지를 지적합니다. 이 녀석의 유일한 장점은 마법 실력이지만 인성은 젖은 휴지보다 못합니다. 이 혹독한 현실 직시는 부회장을 충격에 빠뜨렸지만 그는 정반대로 받아들여 우리 주인공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은 강자만을 인정하며 그 범주에 드는 유일한 사람은 아즈미야 자신뿐이라고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악체 학생이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단정했던 것입니다. 분노에 찬 네루스는 또 다른 상급 속성 마법인 특수물 마법을 시전합니다. 관중들은 이 속성이 지금까지 안경잡이가 가장 잘 다루는 속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의 끝을 선언하며 네루스는 물마법을 쏘아 쿠로바네의 다리를 성공적으로 묶어둡니다. 그리고 격렬한 푸른 폭풍이 그의 몸을 감쌉니다. 이 강력한 주문의 이름은 코키토스, 네루스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바람 마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흑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회장은 마치 아바타의 아앙처럼 쿠로반이 얼음에 봉인된 것을 보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차이점은 불의 제국이 그의 몸 안에서부터 공격했다는 것이고 이는 안경잡이를 다시 한번 당황하게 만듭니다. 얼음 감옥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 싸움에서 네루스가 승리할 가능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쿠로바네의 자결하는 불꽃의 얼음이 부서지며 최약체 학생의 세 번째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쿠로바네는 자신이 더 많은 종류를 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거대한 바위를 형성할 만큼 충분한 얼음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부수어 경기장 전체에 파편을 흩뿌립니다. 그 파편들은 네루스 주위의 땅을 강타하는데 대부분의 파편이 그를 스쳐 지나가며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는 광범위 공격입니다. 얼음 폭풍이 끝날 무렵 부회장은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착한 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쿠라바네는 그의 희생자 위로 우뚝 서서 그 광대에게 미래 목표에 대한 한 가지 조언을 남깁니다. 그는 네루스에게 힘을 얻는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D가 아닌 앞을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역사상 가장 정중한 압살금막말을 날린 셈입니다. 결국 네루스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인가? 그는 쿠로바네를 향해 달려들려 하지만 쿠로바네는 쓰러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쿠로바네 렌이 공식적으로 승자로 선언됩니다. 같은 날 밤 우리는 교장의 흥미로운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는 최약체 학생이 어떻게 뜬금없이 네 가지 속성을 다루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이즈미야의 말이 그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지만 그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진실을 부정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그는 우리 주인공을 저주하고 말 그대로 아이와 싸우는 셈인데 그를 강제로 퇴학시키기 위해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밤이 되고 루나가 쿨쿨 자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이긴 싸움 이후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교장이 퇴학을 철회하게 만들었고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주된 두 위협과 그 모든 것과 학원의 연관성에 대해 잔뜩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교장에게 직접 몇 가지를 묻고 싶었지만 그가 개인적인 출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현재 그의 최우선 순위가 문제의 게이트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가 게이트들을 막을 수만 있다면 마왕 벨파르와 연결된 배후의 실체를 안전하게 파헤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마법사는 그의 첫 번째 목표가 누가 될지 궁금해하고 장면은 다음날 아침 교실로 전환됩니다. 한 인물이 교실로 들어서자 즉시 우리 주인공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쓰며 이 반에 새로 부임한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시바는 갑작스러운 소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을 잘 보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여학생들은 이미 이 남자에게 푹 빠져 있고 반면 우리 주인공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은 엄청났던 모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쿠라바네의 뛰어난 활약, 특히 그가 학원의 2인자를 압도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쁩니다. 몇몇은 심지어 그가 자신들에게 마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즈미야가 다가와 우리 주인공의 맞은편에 앉아 모의 전투에서의 뛰어난 활약을 칭찬합니다. 쿠로베이는 따뜻한 칭찬을 받아들이고 그녀는 그를 더욱 지켜 세우며 나루스의 버릇을 고쳐준 것에 대해 더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안경잡이는 그런 동정 어린 취급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결국 그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즈미야는 교장과 관련된 상황, 특히 그가 퇴화 문제를 처리한 방식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쿠로바네가 시두의 성격에 대해 그가 항상 이랬는지 질문할 만큼 호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듣자 하니 시두는 전직 시커였기 때문에 훌륭한 마법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가 주변에 좋지 않은 인맥을 두고 있다는 추측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쿠로바네의 추측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게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 게이트들은 도처에 나타나고 있지만 유능한 영웅들에 의해 폐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변 게이트에 접근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습니다. 특히 마법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쿠로베인에게 루나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게이트는 결국은 세상을 파괴할 몬스터를 풀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어두운 미래가 결코 오지 않도록 할 것이기에 그가 지켜보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대한 마법사는 이즈미야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설명되지 않은 채 장면은 한밤중으로 넘어갑니다. 쿠루바는 오늘 근처에 게이트가 나타날지 확인하기 위해 이 지역을 순찰할 작정이고 루나는 그가 나타나는 족족 모든 게이트를 처리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아무도 모르게 게이트를 쓸어버리는 비밀 슈퍼히어로라는 점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대화 도중에 녹색 게이트가 열립니다. 그것은 카테고리 그린 레벨입니다. 쿠로바네는 주변 환경을 살피는데 흥미를 느끼며 자신감 있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저 나무들 뿐이지만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루나는 그에게 발걸음 하나하나 조심하라고 재촉합니다. 잠시 후 이 남자는 발걸음마다 몬스터의 시체를 남기며 숲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상하게도 루나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지만 그 순간 쿠로바니는 그녀 바로 뒤에서 무언가의 기척을 감지합니다. 작은 마시멜로는 어떤 생물에게 붙잡혀 주인에게서 떨어집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녀를 한 입에 삼킬 준비를 하는 악마 같은 가위 눌림 악령을 보게 됩니다. 루나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은 먹힐 존재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탈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그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하며 다시 한번 어둠 속성 마법을 사용하려는 손짓을 보입니다. 나무에서 보라색 발톱들이 튀어나와 가고 이를 꿰뚫으려 합니다. 그 생물은 탈출하려 하지만 치명적인 발톱이 사방에서 그를 꿰뚫어 몬스터를 치즈 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공격은 치명적이었고 몬스터는 땅으로 쓰러집니다. 루나는 주인에게 달려가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빠른 마법 전개에 엄청나게 감탄하며 거기서 죽을 뻔했다고 두려워하지만 쿠로바니는 사실 지옥의 심연에서 갑작스러운 기습에 익숙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걱정 없이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이는 작은 떠다니는 마시멜로를 더욱 감탄하게 만듭니다.
곧이어 게이트가 정리되고 오늘의 임무는 마무리됩니다. 쿠루바는 이 지역의 게이트들을 정리한 것에 기뻐하며 돌아가려던 참에 갑자기 흙으로 된 가시들이 그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는 목표 지점에서 뛰어올라 모든 공격을 피하고 방금 자신을 기습하려던 공격자에게 집중합니다. 쿠로베이는 건물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이 사람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 남자는 꽤 감명받은 듯하고 이 자가 사실 그의 새 선생님이자 파트타임 존 윅인 하시바라는 것은 꽤 명백합니다. 물론 우리 주인공은 이 남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저 처리해야 할 임박한 위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즉시 쿠로바니는 루나에게 숨으라고 지시합니다. 유능한 상대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사라지고 우리 주인공은 그의 정체와 공격 의도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공격자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생각이 없다는 듯 그저 타오르는 불마법으로 응수할 뿐입니다. 쿠로바니는 즉시 공격을 피하고 이는 하시바의 칭찬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사방에서 더 격렬한 화염 공격을 날립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은 포위되었고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하시바는 이번 공격이 명중할 것이라 자신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궁극의 마법사는 그림 이터라는 주문을 사용하여 어둠 마법을 개방하고 공간을 열어 모든 화염을 다른 차원으로 삼켜버립니다. 쿠로바네는 손쉽게 공격을 막아냈고 평생 이런 종류의 마법을 본 적 없는 암살자를 경악시킵니다. 그가 도망치게 둘 수 없었던 쿠로바네는 어둠 속성 마법의 두 번째 주문으로 데들리 클로를 명령합니다. 그 근처에서 가시들이 솟아나 그가 서 있던 건물을 파괴하지만 운 좋게도 하시바는 치명상 없이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팔에 날카로운 상처를 입고 상대가 이상한 종류의 마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곱씹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대신 그의 현재 목표는 도망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포식자가 순식간에 사냥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기와 함께 암살자는 성공적으로 현장을 빠져나가고 쿠라바네는 크게 실망합니다. 작은 마시멜로가 안전한 곳에서 튀어나와 상황을 파악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둘은 기숙사로 돌아와 공격자의 정체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아직 단서가 없지만 암살자의 움직임을 안전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쿠라바네의 직감은 암살자가 어떻게든 학원과 관련이 있다고 소리치고 있으며 그는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 녀석을 잡겠다고 맹세하며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찾아낼 작정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교실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쿠루바는 가까이 다가가 교사가 칠판에 휘갈겨 쓰는 것을 관찰합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 하시바는 그 학생을 찾아가 혼자서 붉은 게이트를 닫을 수 있는 그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된 후 큰 관심을 표합니다. 물론 쿠로베이는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업적을 믿지 않는 교장을 비웃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인 척하며 하시바는 그 소년의 말을 믿으며 모의 전투 중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불길하게도 그는 학생에게 앞으로의 활약에 행운을 빌어줍니다. 두 사람은 헤어지지만 이 선생님은 마치 여기서 필요한 것을 얻은 것처럼 교활한 야가미 라이토 같은 조종자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하시바는 쿠로바니가 또 다른 게이트에 도전하는 것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그는 지난번 싸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복수심에 불타며 그 소년을 고통스럽게 만들 작정입니다. 그저 며칠 전 방심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가진 새로운 장치와 함께라면 말입니다. 이 남자가 완전히 충격받게도 쿠로바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게이트를 순식간에 공략합니다. 하시바가 생각에 잠겨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게이트를 정리했고 어째서인지 이 친구는 아직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치를 사용하여 그는 부하들에게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나머지 암살자들은 그림자에서 튀어나와 마치 자신이 스쿠나의 20손가락 버전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 아이 한 명을 덮칩니다. 그들 모두는 주문을 합쳐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는 폭발적인 마무리를 선사합니다. 완벽한 장소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하시바는 임무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그 아이를 죽였다고 확신한 채 돌아섭니다. 그가 시체를 확인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부하들이 통신을 통해 그에게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시바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는 그 소년이 그 거대한 폭발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냉혈한 암살자조차 평정을 잃고 적어도 그 아이가 자신이 숨어있는 곳은 모를 것이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 마치 월세 받으러 온 사람처럼 뒤에서 나타나 암살자를 또다시 당황하게 만듭니다. 쿠로바네의 좋은 점은 그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작은 파트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트너는 바로 주변을 스캔하며 떠다니는 보라색 구체입니다. 바로 루나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쿠로바네는 이 녀석을 궁지에 몰아넣고 바람의 파동을 방출합니다. 이로 인해 하시바의 가면이 떨어져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암살자는 그 소년이 언제 그것을 알아챘는지조차 모릅니다. 쿠로바니가 그가 칠판에 글씨 쓰는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싸움 직후 그가 입은 상처 덕분에 하시바가 글씨를 쓸 때 다른 팔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즈미야를 통해 더 조사한 결과 그 교사가 전직 시커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암살자가 며칠 전 사용했던 화염 마법과 일치했고 모든 단서가 한 사람, 하시바 키스케를 가리키며 그의 정체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를 도발하며 쿠로바는 이 남자가 잃어버린 결의를 되찾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이 녀석이 굳이 학생을 암살하려 했던 모든 이유를 실토하게 만들 작정입니다. 이 말을 듣고 광적인 암살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정체를 알아낼 정도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은 어린 소년을 칭찬합니다. 동시에 그는 그 소년에게 그가 단지 학생일 뿐이며 그렇게 건방지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말하며 이 친구는 마치 드래곤볼 Z의 프리저 기운이라도 받은 듯 말 그대로 초신성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잔열만으로도 주변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시바는 웃으며 그 소년에게 모든 것의 끝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그의 궁극의 기술로 수천의 강력한 몬스터를 분해하는 데 사용했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목표의 끝을 선언하며 암살자는 빌어먹을 태양을 그의 방향으로 보내고 쿠로바는 멀리서 여유를 부리는 듯 보입니다. 주인공은 사실 이 주문에 매우 익숙했고 갑자기 하시바의 자신감에 금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만의 화염 속성 마법 크림슨 블레이즈라는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이거 그냥 시부야 편의 조고 대 스쿠나 아닌가요? 두 화염 주문은 옛날 방식의 빔 충돌로 서로 맞부딪힌 후 큰 폭발과 함께 서로를 상쇄시킵니다. 하시바의 비장의 카드는 무효화되었고 그가 방금 화염 속성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 등급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은 사실 틀렸습니다. 쿠로바니가 말하길 그의 눈에는 그 하찮은 불덩이가 중급 마법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의 깔보는 듯한 말투는 암살자를 화나게 합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년에게 소리치지만 쿠로바네는 신경 쓰지 않고 하시바가 1000마리의 몬스터를 죽였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합니다. 최대한 과시하며 이 친구는 자신이 10만 마리가 넘는 몬스터를 죽였다고 밝혀 이 남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이건 신입이나 다름없는 숫자입니다. 그의 목을 잡고 쿠로바니는 하시바의 몸을 어둠 마법의 정수로 뒤덮습니다. 암살자는 마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자신 주위의 자기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는 몸의 통제력을 잃고 땅에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루나는 마침내 주인이 목표를 달성한 것에 감격하며 지켜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시바의 턱을 잡고 쿠로바니는 암살자를 보낸 남자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이미 시두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교사의 무반응은 좋은 대답입니다. 암살자는 당황하며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게이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미친 듯이 밝힙니다. 이것은 쿠로바네에게 시두의 목표가 자신뿐만 아니라 게이트를 처리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교장이 줄곧 마왕의 편이었다는 것을 100% 확신하게 합니다. 문제는 그가 정말로 마왕의 편이라면 재능 있는 어린 마법사들을 학생으로 육성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 또한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교장이 여기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쿠로바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희생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우리 주인공은 이 암살자와 함께 시두를 대면해봤자 이 상황에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잠시 후 그는 그냥 이 녀석을 묶어서 옆에 둡니다. 적어도 이 조치로 교장은 다음번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쿠로바니 찾고 있는 것이며 그는 전장을 조종하는 진짜 배후를 폭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시두는 누군가의 저택에 도착합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2층으로 올라가며 이곳에 올 때마다 항상 으스스하고 불편한 환경이었음을 회상합니다. 교장은 또 다른 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갈 허락을 받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주인 진짜 흑막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죠. 주인은 그저 보고를 듣고자 했고 시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계획의 장애물이나 변경사항에 대해 추궁당하자 시두는 개인적인 호기심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아카데미에 전례 없는 뛰어난 성과를 낸 학생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4대 원소 마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시두는 그 아이를 처리하고 제거하기 위해 이미 암살자를 보냈다고 말하며 절대적인 자신감을 표합니다. 그의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이야기에 대해 더 듣고 싶다는 흥미를 보입니다. 마치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그에게는 눈에 띄는 일이었습니다. 학생이 갑작스럽게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그 아이가 자신들의 계획에 장애물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지만 교장은 여전히 그 아이에게 보낸 암살자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하며 임무 성공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다지 자신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암살자는 이미 임무 성공을 보고했을 테니까요. 이 말에 시두는 충격을 받아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며 실패라는 생각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가 우리 주인공에게 보낸 소위 암살자는 현재 묶여서 무력한 상태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리지만 그는 전화를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시두는 그 아이가 암살자마저 능가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그의 보스는 이것을 즉시 임무 실패로 간주합니다. 시두는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쿠로반의 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졌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의 주인이 완벽하게 그럴듯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만약 그들이 비범한 재능을 가진 마법사를 상대하고 있다면 그의 친구들을 미끼로 삼으면 그만입니다. 이런 계획은 쓰레기 교장을 정말 흥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시두는 주인이 그에게 던진 반지를 받습니다. 비록 이 방법을 쓰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단계의 실험을 위해 데이터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장은 이를 드러내며 희죽 웃으며 이번 임무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애초에 마법사들을 잔뜩 모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니까요. 흑막은 갑작스러운 전개에 흥미를 느끼며 더 흥미로운 반전을 기대합니다. 그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세계의 진짜 검은 게이트를 열 때가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현재 알려진 최고 난이도의 게이트는 레드입니다. 이 논의가 있은 바로 다음날 우리 주인공은 또 다른 이상한 공지로 교장실에 불려갑니다. 주인공은 시두가 학생 쿠로베이니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까지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시두는 자신의 태도 변화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오로지 그 아이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 주인공을 제대로 존중해주고 싶어합니다. 가까이 다가와 교장은 최근 게이트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 이유로 그는 우리 주인공이 학생회장 이즈미야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게이트를 봉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을 살피며 쿠로베이는 자신들의 역할이 게이트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감시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교장은 아이가 빨리 알아채자 황홀해하며 악수를 청하고 진심으로 그를 믿는 척합니다. 쿠로반에는 연기에 어울려주지만 그는 평범하고 둔감한 만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이 거짓말쟁이 돼지가 속으로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그 악수. 쿠로바니는 약간의 추가 작업을 위해 자신의 어둠 마법으로 손을 썼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아즈미야에게 자신의 전략을 말해줍니다. 앞서 그는 함정을 깔아두었고 이어서 교장의 명령에 따라 하시바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교장이 이 부분을 알아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쿠로바니는 시로의 진짜 목표를 쉽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회장은 왜 그가 말이 안 되는 그 남자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안타깝게도 쿠라반에는 게이트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대응할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생각했기 때문에 게이트를 혼자서 봉인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즈미야가 목소리를 높여 자신도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위험하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으며 필요할 때마다 친구를 돕고 싶어 합니다. 루나조차 이 소녀가 고집스럽게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녀와 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주인공은 받아들이고 저녁 시간을 임무 시간으로 정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들은 레이드 사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걸어다니며 그들은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어떤 게이트 각성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쿠로바니는 그녀에게 게이트 깊숙이 숨어있는 몬스터가 두렵냐고 직접 묻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생회장조차도 자신도 일부는 두렵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애초에 마법사가 되기로 한 이유입니다.
그녀의 강한 정의감은 사실 위대한 마법사의 과거 모습을 명확히 반영합니다. 그것은 이 남자가 마왕을 죽이러 가기 전에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쿨한 소녀의 모습을 버리고 이즈미야는 얼굴을 붉히며 레온에게 그의 곁에 서 있는 한 항상 싸울 힘이 있을 거라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그녀의 작업은 안타깝게도 마력 반응의 등장으로 방해받습니다. 이런 지직거리는 어둠의 에너지는 우리 주인공조차 놀라게 합니다. 두 마법사 모두 너무 놀라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 게이트는 어둠의 덩굴을 이용해 아즈메아를 가두고 그녀를 게이트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검은 게이트가 그녀를 안으로 삼켜버리자 우리 주인공은 제때 곤경에 처한 소녀를 구하지 못하고 무력해집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은 쿠로바니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는 게이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심한 압박감에 겁을 먹습니다. 친구가 깊은 위험에 빠져 있어 그가 두려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는 것은 교장으로 그는 8개의 다른 모니터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쿠로바네를 위한 완벽한 미끼를 만들었습니다. 흑막은 자신의 계획이 예상대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검은 게이트의 가장 좋은 점은 안에 있는 생물이 저주받은 파괴의 야수이며 막대한 만화를 가진 마법사들을 잡아먹는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어린 소년이 그런 끔찍한 게이트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합니다. 쿠루반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루나가 나타나 그의 행동을 제고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이건 평범한 게이트가 아니야. 레드 게이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안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쿠로바네는 이미 하필 이곳에 게이트가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장이 조작한 사건으로 그들을 이곳으로 유인하여 둘 다 게이트 안에 가두고 함께 끝장내려는 것입니다.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쿠로바니조차도 위험한 게이트라고 인정하지만 그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루나는 게이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몬스터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들은 거대한 붉은 용들로 그가 안에 들어가더라도 바깥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할 것입니다. 다행히 노란 번개가 그를 구하러 번개 화살 한 발씩으로 3마리의 용을 쓰러뜨립니다. 몬스터들이 땅에 쓰러지자 네루즈가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 주인공을 놀라게 합니다. 그는 쿠리반에게 즉시 상황 보고를 요청하고 쿠리반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네루즈는 학생회장이 검은 게이트 안에 갇혔다는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불행히도 더 많은 몬스터들이 산불처럼 게이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들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쿠르바네는 돕고 싶어 하지만 네루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할 수 있다며 쿠르바네가 게이트 안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혹한 전략이지만 이것이 그들이 가진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쿠르바는 앞으로 돌진하여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부회장은 자신이 이즈미야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조차도 쿠르바니가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그에게 희망을 맡기고 몬스터들을 노려보며 용들에게 번개 화살을 쏘면서 자신이 그들의 상대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환경을 탐색해봅시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평범한 생명체가 전혀 없는 폐허가 된 풍경입니다. 여기서 쿠로베이는 자신의 사형마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레드 게이트에서 마주쳤던 용암 드래곤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 보스 몬스터는 이 게이트에서는 말 그대로 잡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로베이는 어둠 마법의 문을 활짝 열고 장대한 재앙의 낫을 현현시키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용암 드래곤이 그를 배려하지만 쿠로바니아는 훨씬 더 빨라서 야수의 팔을 몸에서 깨끗하게 베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지와 머리를 잘라냅니다. 이 모든 용들을 상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우리 주인공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억지로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게이트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지켜보며 교장은 쿠로바니가 도망치지 않고 어리석게 안으로 들어간 것을 기뻐할 뿐입니다. 그는 제 발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소년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소위 바보 같은 소년에 대해 말하자면 쿠르바네는 이미 첫 번째 길을 정리하고 이제 이 던전의 가장 깊은 부분인 좁은 균열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용암 드래곤 무리와 맞서 싸우느라 꽤 지쳤지만 쿠르바네는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지옥의 심층부를 견디며 비슷한 수준의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안심시키는 말은 루나의 그에 대한 신뢰를 높여줍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이즈미야를 구하고 이곳을 끝내는 것이니까요. 그녀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온몸이 수많은 촉수에 갇혀 있는데 이는 작가가 이야기를 쓰면서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보스 몬스터는 사실 외눈에 기괴한 괴물이며 그녀가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애쓰는데도 이즈미야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데 이는 이 몬스터가 바깥 세상으로 탈출하면 어떤 공포를 불러일으킬지 그림을 그려줄 뿐입니다. 수천 명이 죽을 것이고 이즈미야는 사랑하는 친구가 무사히 빠져나갔는지 궁금해하며 남겨질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지금이 꼬리를 내리고 겁먹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녀는 자신감을 모아 불마법을 시전합니다. 이즈미야의 영웅적인 행동은 장렬하게 실패합니다. 그녀는 마법을 전혀 시전할 수 없었고 이 몬스터가 그녀의 몸에서 마나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몬스터는 끝없는 나선형 이빨로 가득 찬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은 입을 벌리는데 이는 곧 이즈미야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학생회장은 자신의 최후를 각오하지만 그때 우리 주인공이 낫을 들고 바로 돌진에 들어와 괴물의 촉수들을 잘라버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쿠로바네가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그녀에게 사과하자 몬스터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의 절망은 이제 사라지고 사랑하는 보호자가 도착했다는 희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계략을 꾸미는 교장에게 장면이 바뀌고 그는 자랑스럽게 게이트의 상황을 보고하며 쿠로반의 끝을 선언합니다. 그의 주인은 이 두 강력한 마법사가 자신의 흉물의 먹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쿠로반은 지금까지 만난 가장 강력한 게이트 몬스터와 마주하고 있고 그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녀는 촉수에 갇힌 상황치고는 너무 태연합니다. 루나는 그에게 마나를 흡수하는 촉수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계나 이전 세계에서 싸워본 어떤 것과도 다른 특이한 종류의 몬스터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생긴 놈을 상대하더라도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 생물은 그에게 촉수를 난사하고 우리 주인공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떠 있는 동안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거대한 분화구가 남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한 번이라도 맞으면 쿠로바네의 죽음이 보장된다는 뜻이므로 최선의 방법은 본체에 빠르게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어둠 속성 마법을 발동하여 그는 자신만의 수십 개의 거대한 가시로 거대 괴물에게 도전합니다. 데들리 클로가 다시 추가되고 루나는 이것으로 보스를 죽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쿠라바네는 이것을 헛된 노력으로 봅니다. 생물의 본체는 여전히 무사합니다. 격렬한 흉포함으로 고동치며 몬스터는 비명을 지르고 촉수를 땅속 깊이 파고듭니다. 이것은 이상한 현상입니다. 쿠로바니조차도 다가올 공격을 예측할 수 없었고 루나가 주인에게 뒤에서 튀어나오는 촉수에 대해 알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녀의 경고 덕분에 그는 피하지만 충격에 스치기까지 합니다. 다행히 실제로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끝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둠 마법이라는 사기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쿠로바니는 이 독특한 종류의 몬스터를 상대하기가 고통스럽고 공격 패턴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생물은 뒤에서 그를 측면 공격하기 위해 또 다른 촉수를 뻗고 쿠로바니는 낫을 사용해 베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촉수가 옆에서 튀어나와 모든 방향에서 그를 난타하지만 그는 여기서 초밥처럼 썰어버리고 있습니다. 여신의 사자는 슬퍼합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검은 게이트에 발을 들인 이후로 쉬지 않고 싸우는 것만 보았는데 이는 그의 만화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즈미야가 농락당하고 있는 방식으로 보아 그녀는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쿠로반이 생물의 본체를 직접 상대하는 것의 문제는 그가 촉수에 휩싸일 위험도 있다는 것이며 이는 그의 파멸을 의미할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부딪혀보자고 결심한 이 남자는 낫을 던져버리고 맹렬한 결의로 몬스터를 노려봅니다. 그는 미친 속도로 돌진하여 생물의 본체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즈미야는 무력하고 걱정스럽게 그를 지켜봅니다. 예상대로 몬스터는 수많은 촉수 공격으로 그를 에워쌉니다. 이에 맞서 그는 양손으로 그리미터 마법을 사용해 다가오는 모든 촉수를 삼키는 차원의 균열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같은 촉수를 타고 본체를 향해 달려가 몬스터가 방어를 위해 본체를 가리게 만듭니다. 쿠로바네는 유일한 기회를 그렇게 망치게 놔두지 않을 것이므로 다시 어둠 마법을 사용해 수십 개의 포털을 열어 블라인드 엣지라고 알려진 에너지 폭발을 발사합니다. 이것은 모든 방어막을 베어버리고 본체를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쿠로바네는 거대한 눈과 마주하기 위해 뛰어오르며 모든 것의 끝을 선언합니다. 최후의 일격으로 그는 궁극의 마법 로스트포스를 위해 마지막 남은 마나 한 방울까지 모아 파괴적인 마무리로 몬스터의 눈을 가격합니다. 이것은 보스가 고통에 몸부림칠 만큼 충분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것의 촉수들은 소멸하고 심지어 아즈미야를 그들의 소나기에서 풀어줍니다. 학생회장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싸움은 끝납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그녀의 기사가 안전하게 그녀를 구합니다. 쿠로바네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지만 마치 이 남자의 아내가 될 것처럼 그에게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교장은 갑자기 자신의 궁극적인 흑막 계획, 검은 게이트 자체가 이제 저절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변화입니다. 쿠로베인이 이 정도 수준의 일을 해냈을 리가 없습니다. 설마 그가 검은 게이트의 게이트 마스터를 정말로 물리쳤을 리가 없습니다. 시두는 반지가 아직 있을 거라 생각하며 확인합니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 착용하는데 마치 우주의 정확히 절반을 쓸어버리는데 필요한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 것 같습니다. 잠깐, 젠장, 다른 이야기군. 하지만 이 타노스 흉내쟁이가 무언가 하기 전에 대신 우리 주인공이 문을 두드립니다. 어둠의 화신처럼 들이닥친 쿠리보는 아즈미야를 이 난장판에 끌어들여 경력을 끝장낼 실수를 저질렀다며 교장을 나무랍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교장 앞에 서고 쿠로바니는 자신을 그와 같은 쓰레기들을 박멸하는 자로 자처하자 교장은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묻습니다. 시두는 쿠로바니가 저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우리 주인공은 사실 특정 마법을 사용해 그의 몸에 표식을 남겼고 그 덕분에 비밀기지로 바로 순간이동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교장을 짜증나게 하는데 그는 갑자기 쿠로바네의 몸에 있던 이전의 그림자 같은 형체가 그가 말하는 표식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두는 그런 종류의 마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쿠루바인이 그저 대담하게 구는 건방진 10대라고 치부하지만 그 생각은 거의 즉시 산산조각납니다. 다음 순간 쿠루바네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우위에 서서 교장에게 게이트를 소환한 것이 그인지 직접 묻습니다. 그는 또한 거짓말은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의 뒤에 숨겨진 모든 장비를 볼 수 있고 남은 유일한 현명한 선택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쿠로베이는 이어서 그가 어린 마법사들을 위한 훈련센터를 만들었다고 비난하며 그의 동기가 항상 어둡고 뒤틀려 있었다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묻습니다. 교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사악한 표정을 지으며 마침내 자신의 목표가 먹이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쿠루바는 처음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시두는 게이트 너머 몬스터들의 배를 채우고 싶고 그 모든 희생자, 그 모든 불쌍한 학생들이 오직 그 목적을 위해 양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자신이 게이트를 연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혼란을 이용하고 몬스터들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힘과 권위를 모두 얻습니다. 쿠로베이는 모든 것을 듣지만 그의 주인의 잔인한 계획 속에서 그 남자가 무고한 이즈미야까지 희생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시두를 땅을 기어다니는 절대적인 쓰레기로 보고 그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그 남자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의기양양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시두는 이어서 불원소를 소환하며 쿠로바네가 어떤 모욕을 하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결국 그 10대는 죽게 될 테니까요. 그 자신감으로 악당은 쿠로바네를 향해 화염구를 던지며 이것으로 싸움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쿠로바네는 교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그는 방패를 만들어 모든 화염구를 한 번에 깔끔하게 없애버립니다. 시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마법이 쿠로바네에게 닿기도 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쿠로바네가 자신을 도발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덤벼서 진짜 실력을 보여주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장은 격노하며 20대에게 진정한 처벌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로바네의 거칠고 지친 모습을 보고 그는 쿠로바니가 이미 패배했으며 이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불원소를 모아 또 다른 공격을 충전하며 이번에는 쿠로바니를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염구가 막 타격하려는 순간 쿠루바니가 자신의 어둠 속성 마법 디나이얼 미러를 사용해 자신 주위에 방어막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화염구들은 방어막에 튕겨져 나와 곧장 시두를 향해 돌진하고 자신의 공격이 자신에게 충돌하면서 그에게 피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지고 몸을 떨며 짙은 연기를 토해냅니다. 그는 한때 무능하다고 여겼던 학생이 자신을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쿠루바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보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마침내 이해합니다. 교장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이길 기회를 얻으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게이트를 소환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법을 발동시키기 위해 손바닥을 내리치지만 미처 끝내기도 전에 무언가가 그의 손을 똑바로 꿰뚫고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쿠로바네는 그에게 다가가 그 모든 반지를 착용함으로써 교장이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시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입에서 말이 다 나오기도 전에 쿠로바네는 그를 세게 때려 턱을 부수고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쿠로바는 그를 들어올리며 반드시 진실을 뱉어내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묻기 전에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교장의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는 조용해지고 생명 없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쿠로바는 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텅 비고 외로운 방 안에서 한 금발 남자가 자신의 졸 하나를 잃었다는 사실을 담담히 되새기고 있다. 그는 쿠르반이 이 작은 전투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사크 왕자가 일어나 달을 올려다보며 전쟁은 코앞에 닥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다음 날 쿠로바네는 옥상에서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깃발을 응시하며 아즈미야와 만난다. 그는 시두에게 일어난 일과 그가 공격 후 깨어났을 때 모든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당국은 그를 구금했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도 게이트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두가 음모의 배후에 있는 유일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쿠로바니가 이미 믿고 있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사크가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생각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전쟁이 다가오고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한다. 쿠로바니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크를 찾아내 파괴할 것이므로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라고 사크에게 도전한다. 잠시 후 쿠르바네가 잠을 청하려 할 때 전생의 기억이 밀려온다. 그는 마왕을 물리치고 승리한 영웅으로 고아원으로 돌아가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 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한때 사크 왕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진 잔인하고 치명적인 배신으로 끝났는지를 기억한다. 악몽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고 그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난다. 숨을 고르던 그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을 보고 이미 아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 후에 시두가 해임된 것을 알지만 그 남자가 결코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학교 꼭대기에 서 있는 깃발을 바라보자 사크가 아직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자리 잡는다. 쿠로바네는 사크가 자신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며 그 순간이 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수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한다. 그날 오후 눈에 띄는 금발머리에 밝은 빨간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복도를 걸어갈 때 모두가 그를 주목한다. 그는 새로운 교장으로 소개되고 쿠로바네는 곧 교장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즈미야는 쿠로바네에게 새 교장이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쿠로바네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었기에 즉시 동의한다. 그는 이즈미야에게 그녀와 새 교장이 이미 가까운 사이인지 묻는다. 이즈미야는 자신의 가족이 매우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삼촌이며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제니스 콜먼, 전 세계 최고의 마법사들만 모으는 조직의 교관이다. 쿠르바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그 남자가 매우 뛰어난 실력자임에 틀림없다고 깨닫는다. 이즈미야는 제니스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게이트를 닫은 인상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인다. 루나는 정신적으로 쿠로베인을 툭 치며 반드시 그를 만나 직접 그의 진짜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쿠로베인은 강력한 마법사와 연결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동의하고 소문만으로 제니스를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는 직접 얼굴을 보고 나서야 마음을 정하기로 한다. 쿠로바네와 아즈미야는 함께 교장실로 향하고 그곳에서 제니스는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둘을 맞이한다. 그는 쿠로바네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제니스의 밝은 미소를 보자 쿠로바네는 방이 햇살과 편안함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로바네는 그 남자의 압도적인 열정 때문에 약간 긴장하고 루나조차도 그것에 당황한 것 같다. 쿠로바네는 조용히 이즈미야에게 제니스가 항상 이렇게 활기찬지 묻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의 낙천주의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인다. 제니스는 자신이 전 세계의 마법사들을 통합하는 조직이자 기관인 세이버, SABR이 출신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세이버가 단지 훈련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전 세계에 나타나는 게이트를 관리하는 책임도 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그 게이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다. 졸업 후 학생들은 마법사 협회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세이버에 들어가려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쿠로바는 제니스가 단지 실력 있을 뿐만 아니라 세이버 내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진 최상급 마법사라는 것을 이해한다. 제니스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의 말투가 약간 자랑스러워지자 쿠로바네와 이즈미야 둘 다 약간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분위기를 감지한 이즈미야는 부드럽게 대화를 본궤도로 돌려놓고 제니스에게 쿠로바네와 그렇게 급하게 논의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제니스는 더 진지해지며 쿠로바네가 이미 세계가 게이트 재개방에 끊임없는 위협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세이버가 인력이 부족하여 이 지역에 영구적으로 인원을 배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게이트가 나타날 때마다 보통 저절로 닫혔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블랙 게이트의 출현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제니스는 세이버조차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곳에 파견된 이유라고 말한다. 세이버 고위 당국에 따르면 블랙게이트의 위험 수준은 적색 등급 위협조차 능가한다. 만약 안에 갇힌 몬스터들이 풀려난다면 순식간에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수 있다. 제니스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새로운 게이트의 출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세이버는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의 인력이 없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쿠로바나가 필요하다. 커져가는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제니스는 쿠로반과 이즈미야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그들이 블랙게이트에 맞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쿠로바네와 이즈미야 둘 다 제니스 같은 지위의 사람이 그들에 대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을 듣고 분명히 충격을 받는다. 그러자 제니스는 그들이 이전에 게이트를 닫는데 관여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힌다. 추가 조사를 통해 세이버의 최고 멤버들조차 블랙게이트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들의 경험 때문에 그는 그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들의 뛰어난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는 쿠로바니의 압도적인 힘을 특별히 강조하며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지키는데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쿠로바네는 즉시 손을 내밀며 동의하고 세계를 보호할 기회를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즈미야는 끼어들어 블랙게이트를 진정으로 정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해명하려 한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긴급 경보가 울린다. 학교 근처에 적색 등급 게이트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이즈미야는 제니스에게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다. 제니스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이것이 두 사람의 능력을 시험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이즈미야는 위험을 분명히 걱정하며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경고한다. 그녀가 더 말하기 전에 쿠라바네가 끼어들어 자신들이 도전에 준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렇게 그들은 임무를 수락하고 떠날 준비를 하며 제니스에게는 게이트 밖에서 그와 그의 팀을 만나겠다고 말한다. 머지않아 쿠로바네와 아즈미야는 게이트 위치에 도착하고 그 존재감은 공기 중에 무겁고 불안하게 감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누군가 갑자기 소리치며 자신도 합류하겠다고 말한다. 나루세가 앞으로 나서며 안경을 고쳐 쓰고 사람이 많으면 싸움이 더 쉽고 재미있어진다고 말하며 미소 짓는다. 쿠로베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추가적인 도움이 있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는데 동의한다. 이제 팀이 완성되자 그들은 함께 게이트를 향해 발을 내디딘다. 그들 각자는 앞에 놓인 것을 정복하겠다는 결심과 자신감을 품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어떤 종류의 강력한 마법사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루나는 쿠로바네가 마침내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게이트를 공략하는 것에 조용히 기쁨을 느낀다. 동시에 쿠로바네는 교장이 이전에 했던 말, 즉 그들이 함께 이 게이트를 정복하면서 그들의 힘을 보고 싶다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그것은 그에게 그룹에 대한 신뢰가 진정으로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싸우고 쉽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던 그의 옛 세계를 상기시킨다. 바로 그 신뢰를 그는 이제 이즈미야와 나루세에게서 분명히 본다. 그 때문에 그는 팀워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해한다. 결의를 다진 세 사람은 모두 게이트 안으로 곧장 돌진한다. 그들은 중심으로 달려가고 곧 이미 자신들을 찾고 있는 여러 종류의 몬스터를 발견한다. 쿠루바는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라고 말한다. 이즈미야는 즉시 앞으로 나서 늑대형 몬스터를 쓰러뜨려 첫 수를 두겠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고드름 창을 소환하여
날카로운 얼음창을 똑바로 발사해 그 몸을 꿰뚫는다. 하지만 늑대 한 마리가 그녀의 공격을 뚫고 그녀에게 달려든다. 바로 마지막 순간에 쿠로바나가 반응하여 그의 암속성 마법으로 그 생물을 깔끔하게 두 동강낸다. 그 위협에 대처하는 동안 쿠로바나는 돌 골레미 등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나루세에게 마법을 사용하라고 소리친다. 때맞춰 나루세는 골렘의 눈을 직접 겨냥한 번개탄을 발사하여 공격을 멈추고 쿠로바네를 보호할 만큼의 피해를 입힌다. 그러자 루나는 위에서 그를 향해 돌진하는 박쥐떼 쪽으로 쿠로바네의 주의를 급히 끈다. 쿠로바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그는 암속성 마법인 레이징 블라스트를 발동하여 강력한 메아리 파동을 만들어 박쥐들을 땅에 생명 없이 추락하기 전에 뒤로 날려버린다. 쿠로바니가 마침내 숨을 내쉬고 경계를 풀자 루나는 안도감과 기쁨을 느낀다. 전투가 끝나고 주변이 조용해지자 이즈미야는 자신이 짐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야 했다고 말하며 사과한다. 나루세 또한 자신의 반응이 늦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한다. 쿠로바네는 즉시 두 사람을 안심시키며 특히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몬스터를 상대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잘했다고 말해준다. 이즈미야와 나루세는 약간 기분이 나아지지만 안도감은 곧 호기심으로 바뀐다. 나루세는 쿠로바니가 사용하던 마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마법인지 묻는다. 그는 심지어 아즈미야가 이미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묻지만 그녀는 쿠로바니가 그것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인정한다. 쿠로바네는 그들의 완전한 신뢰를 얻으려면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자신이 암속성 마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아직 게이트 안에 있고 위험이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세한 설명을 피한다. 그는 그것이 알려진 4가지 속성 중 어느 것도 가지지 않은 속성과 효과를 가진 마법의 한 종류라고 간단히 설명한다. 나루세는 쿠루베인이 모의 전투 중에 그것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숨기고 있었는지 묻는다. 쿠루베인은 자신의 비밀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지금 그들의 주요 초점은 이 게이트의 보스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 여정을 계속한다. 그들이 걷는 동안 이즈미야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조용히 되돌아본다. 쿠라바네의 힘, 통제력, 그리고 정밀함에서 그녀는 그가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이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 생각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며 비록 그것을 인정하기 부끄러워하지만 그에 대한 그녀의 호기심은 계속해서 커져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마침내 도착하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보스 몬스터와 마주선다. 그들을 기다리는 생물은 크리스탈 드래곤이다. 쿠로베인의 옛 세계에서 그것은 단단한 외피를 가지고 있어 싸우기 정말 까다로웠다. 쿠로베인은 자신있게 앞으로 나아가며 아즈미야와 나루세에게 자신이 전방을 맡을 테니 후방을 엄호해 달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뒤에서 다리를 노리라고 지시한다. 그의 두 팀원은 즉시 그의 계획을 이해하고 쿠로바니 주저없이 아이스 드래곤을 향해 곧장 돌진하는 것을 지켜본다. 완벽하게 협력하여 이즈미야와 나루세는 마법을 사용해 드래곤의 발을 땅에 얼려 제자리에 고정시킨다. 쿠로바네는 암속성 마법을 사용해 공중으로 뛰어올라 정밀하게 드래곤을 공격하고 강력한 일격으로 드래곤을 깔끔하게 두 동강낸다. 나루세와 이즈미야는 드래곤이 단단한 수정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본다. 그것은 그들이 전에 본 적 없는 힘의 장관이었다. 쿠로베인의 암속성 마법 시전은 그들을 완전히 경탄하게 만든다. 곧 세 사람은 게이트 밖으로 나오고 그곳에서는 교장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그렇게 빨리 돌아온 것에 놀란다. 팀은 그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고 그의 행복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쿠로베인은 교장도 밖에 숨어있던 몬스터들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교장은 꽤 다루기 쉬웠다고 말하며 웃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루세를 보며 그가 팀에 합류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쿠로바네는 그들이 보스를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게이트를 닫았다고 확인해준다. 교장은 그들이 너무 강력해서 잠시 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을 뻔했다고 인정한다. 그러자 쿠로바네는 앞으로 게이트를 다루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그들 3명이 클랜을 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제안을 내놓는다.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그는 교장에게 클랜을 공식적으로 설립하고 게이트를 닫을 권한을 얻도록 허락을 구한다. 교장은 이런 요청을 전에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설명하는 쿠로바네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
세이버는 현재 인력이 부족하며 그들의 힘을 합치면 세 사람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제니스는 잠시 그 아이디어를 고려한다. 그는 학생들이 게이트를 닫기 위해 클랜을 결성한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세 사람을 보니 그는 그들이 그것을 해낼 만큼의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마침내 그들이 클랜을 결성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동의한다. 그는 또한 자신의 권한으로 그들의 모든 클랜 활동을 성적으로 전환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을 안심시킨다. 쿠로바네는 그 결과에 행복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이즈미야와 나루세를 힐끗 보며 그들도 같은 기쁨을 나누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에게는 그들의 계획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곧 그들은 새로운 회의실로 이동하고 쿠로바니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놓는다. 화면에는 다채로운 마커로 가득 찬 지도가 켜진다. 그는 그것이 이전에 열렸던 게이트의 위치와 자신이 그것들을 닫았던 시간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들이 어떤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이즈미야와 나루세 둘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주로 쿠로바네가 혼자서 그렇게 엄청난 수의 게이트를 처리했다는 사실에 집중한다. 이즈미야는 며칠 전 무작위 장소에 게이트가 나타났다가 설명 없이 빠르게 닫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 그녀는 그 모든 배후에 쿠로바네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루세는 존경심에 마른 침을 삼키며 쿠로바네가 이룬 일이 인상적이면서도 무모하다고 인정한다. 루나는 조용히 동의한다. 이즈미야는 쿠로바나에게 이제 같은 클랜의 일원이니 함께 협력해야 하며 더 이상 위험한 단독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쿠로바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팀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한다. 루나는 쿠로베인이 마침내 이 세상에서 잘 교류하고 어울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미소 짓는다. 그러자 나루세는 새로운 우려를 제기한다. 만약 그렇게 많은 게이트가 나타난다면 몬스터가 유일한 위협이 아닐 수도 있다. 게이트에서 흘러나오는 마력의 정수가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다. 쿠로베이는 이것을 심각하게 숙고한다. 루나는 그가 이 세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마력의 정수가 일부 사람들의 힘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반인에게는 유독하며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즈미야는 만약 대량의 마력 정수가 넘쳐 흐르면 사상자가 엄청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쿠로바네는 동의하며 그런 재앙을 막기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문제의 근원을 막는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장비를 갖추고 순찰을 시작한다. 이즈미야는 세이버 병사들도 있는 것을 알아채고 쿠로바니는 엘리트 멤버들까지 현장에 나와 있다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쿠로바인이 새로 열린 게이트를 발견하고 멈춰서자 팀원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한다. 한 세이버 병사가 알림을 받고 남서쪽 5km 지점에 새로운 게이트가 나타났음을 확인한다. 주저없이 모두가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도시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도로 한가운데에 붉은 게이트가 나타났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다. 한 여자가 아이와 함께 전력 질주하다가 아이가 걸려 넘어진다. 아이가 일어나기도 전에 늑대 한 마리가 그들에게 달려든다. 아이는 무방비 상태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쿠로바니가 뛰어들어 치명적인 발톱으로 늑대를 죽여 소녀를 구한다. 어머니는 감사해하지만 쿠로바니는 그녀와 아이가 모두 안전한지 확인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그는 그 지역에 세이버 병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외부의 위협은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과 팀은 게이트로 들어가기로 재빨리 결정한다. 그가 명령을 내리는 동안 방금 구한 소녀가 그를 롤모델로 여기며 감탄하며 바라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곧 쿠라바네는 병사들 사이의 수군거림을 알아채고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과 팀을 성제국 학원의 학생이라고 소개한다. 교장 선생님이 클랜을 결성하고 게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병사는 소문을 통해 그들을 알아보고 교장이 그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알려줬다는 것도 알고 있다. 쿠로베이는 긴장감을 감지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병사는 공략팀이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팀이 안전한지 모른다. 통신기가 작동하지 않지만 고장난 것은 아니며 이는 게이트 안에 무언가가 신호를 방해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나루세는 그들을 구출할 것인지 묻지만 병사는 밖의 몬스터들을 처리하고 도시를 보호하느라 바쁘다고 대답한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것이며 안에 있는 동료들이 같은 결의로 싸우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쿠르베인과 그의 팀은 그들을 구출하는 것이 이제 자신들의 임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외부 일은 병사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이 직접 게이트 안으로 향하기로 결정한다. 병사는 그것이 극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바로 그때 교장이 나타나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자 훌륭한 마법사들이며 힘뿐만 아니라 결의와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곧 세 사람 모두 게이트 안으로 들어선다. 이즈미야는 짙은 안개 때문에 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채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한 가지 이유, 즉 몬스터를 제거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쿠로베이는 이것이 클랜으로서 게이트를 공략하는 첫 번째이며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세 사람 모두 안개 낀 게이트를 통과하며 달리는 동안 길에 흩어져 있는 죽은 몬스터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이것이 이전 팀에 의해 패배한 것들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나루세는 이것이 세이버의 엘리트조차 쉽게 다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되새긴다.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며 그는 모두가 아직 안전하기를 바란다. 쿠루베이는 보스 몬스터가 아마 훨씬 더 강력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킨다. 이제 그들의 우선순위는 실종된 모든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다. 이즈미야는 쿠루바니의 암속성 마법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결의를 다진다. 그녀는 쿠루바니가 있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다 그녀는 만약 쿠루바니가 혼자 싸운다면 클랜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바로잡는다. 그녀는 그의 밑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팀원으로서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네루스도 같은 결심을 하며 쿠로바네나 이즈미야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세이버 대원들은 거대한 슬라임 몬스터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다. 그들은 파이어볼로 공격하지만 슬라임은 매번 자신의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한다. 대원들은 부상을 입고 좌절한다. 땅에 쓰러진 한 부상당한 소녀는 동료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안전하게 후퇴하라고 애원한다. 옆에 있던 대원이 어리석은 소리말라며 소리치지만 그 틈을 타 슬라임이 공격해온다. 대원들은 서둘러 방어벽을 세우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슬라임은 그들을 하나씩 공격하여 땅에 쓰러뜨린다. 부상당한 대원은 자신이 짐이 되었다며 자책한다. 슬라임이 그를 향해 돌아설 때 그는 죽음을 각오한다. 마지막 순간 이에서 보라색 파이어볼이 터지고 그는 급히 일어나 쿠로바네를 올려다본다. 그는 누구냐고 묻지만 쿠로바네는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세이버의 대원임이 틀림없다고 조용히 확인만 할 뿐이다. 대원은 그들의 교복을 보고 망설이며 혹시 학생이냐고 묻는다. 이번에도 쿠로바네는 침묵을 지킨다. 이즈미야는 슬라임의 약점이 핵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루세에게 함께 공격하자고 재촉한다. 그녀는 쓰러진 슬라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앞으로 돌진한다. 쿠로바네가 그녀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슬라임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져 그녀를 땅에 고정시킨다. 네루스가 그녀를 도우러 달려가지만 그 역시 붙잡히고 만다. 슬라임이 둘 다 공격하려는 찰나 쿠로바네가 마지막 순간에 개입한다. 그는 어둠 속성 마법을 발동하여 거대한 이블 버스트를 쏘아 슬라임의 공격을 파괴하고 팀원들을 보호한다. 모두가 쿠로바네의 힘과 친구를 지키려는 그의 결의에 놀라 지켜보는 가운데 슬라임은 공중으로 증발해버린다. 다시 공중으로 떠오른 그는 마법을 집중하여 몬스터를 두 동강 내며 완전히 소멸시킨다. 대원들은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전투가 끝난 후 클랜을 지키려는 쿠로바네의 분노와 힘 그리고 그의 확고한 결의를 직접 목격하며 승리를 기뻐한다. 게이트를 나온 후 대원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직접 감사를 표한다. 쿠로바네는 그저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한다. 교장은 웃으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기대했던 바라고 말한다. 그들의 힘은 그가 동료 대원들에게 설명했던 그대로다. 그는 항상 그들 세 명이 이미 뛰어난 마법사라고 생각해왔다. 그 대원조차 동의하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얕잡아 본 것이 부끄럽다고 인정한다. 그는 모든 대원들에게 경례를 하라고 요청하고 그들은 주저없이 경례한다. 쿠로바네와 그의 팀원들은 그 행동에 깊이 감동하고 가슴속에서 자부심이 솟아오른다. 쿠로바네가 돌아오자 루나는 그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며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한다. 쿠로바네는 그녀에게 세이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상기시키고 루나도 동의한다. 그녀는 또한 졸업 후 세이버에 입단하라는 제의를 받은 것에 대해 그를 칭찬하고 그는 드물게 행복감을 느낀다. 바로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쿠로바네가 문을 열러가자 그곳에는 이즈미야가 서 있다. 그녀는 이렇게 늦게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쿠로바네는 괜찮냐고 묻고 이즈미야는 수줍은 눈빛으로 잠시 단둘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묻는다. 이즈미야가 쿠로바네의 침대에 앉자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마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 그녀는 지금의 자신으로는 무력함을 느꼈고 오랫동안 그의 도움을 원했다고 고백한다. 쿠로바네는 잠시 생각하며 아까 전투에서 슬라임 몬스터에게 너무 쉽게 잡혔을 때 그녀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떠올린다. 일어난 일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다. 그녀는 그런 종류의 여자가 아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쿠로바네는 동의하며 그녀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즈미야는 행복하게 환히 웃고 쿠로바네는 그녀가 언제나 솔직하고 단순해서 똑같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옥상으로 이동하고 쿠로바네는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들을 방해한다. 네루스는 그들이 또다시 따로 훈련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자신도 낄 수 있는지 묻고 이즈미야는 수줍게 그도 정말 쿠로바네에게 배우고 싶은지 묻는다. 네루스는 그렇다고 주장하며 이즈미야가 먼저 시작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둘이 티격태격하기 시작하고 쿠로바네는 네루스도 이즈미야만큼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루나는 그들의 관계를 관찰하며 네루스가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타입이라고 말한다. 네루스는 헛기침을 하고 클랜으로서 함께 협력해야 하며 쿠로바네에게 뒤처질 수 없다고 그들에게 상기시킨다. 쿠로바네는 동의하며 팀으로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이미 마법을 탄탄히 파악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기초는 물론 고급 기술까지 알고 있지만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다. 쿠로바네는 전투에서의 예를 든다. 이즈미야는 생각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경향이 있고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가 과도하게 집중할 때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네루스는 미리 예측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는 쿠로바네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냐고 묻는다. 쿠로바네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까 이즈미야가 슬라임 몬스터와 마주했을 때 그가 도우러 달려들면 몬스터가 그녀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야 했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네루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했었다고 인정한다. 쿠로바네는 이것은 학교모의 전투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실전에는 많은 변수가 있으며 그들은 적응해야 한다. 그들의 첫 번째 훈련은 시야를 넓히고 실전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쿠로바네는 그림자 마법을 사용해 이전에 싸웠던 것과 똑같은 늑대를 소환한다. 그는 그들에게 마법을 쏘면서 늑대의 공격을 피하라고 지시한다. 둘 다 동의하고 늑대가 그들에게 돌진한다. 그들은 모든 기술을 사용해 싸운다. 잠시 후 네루스가 짧은 휴식을 요청한다. 쿠로바네는 그에게 물병을 건네주고 이즈미야가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들의 헌신에 감명받아 둘 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언급한다. 네루스는 동의하지만 사실 이즈미야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힘을 아껴왔다. 네루스가 이즈미야가 많은 뛰어난 마법사를 배출한 명문가 출신이라고 설명하자 쿠로바네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녀의 가족은 게이트의 최전선에서 싸우며 종종 전투에 선봉에 선다. 그녀의 강한 책임감은 그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녀는 세상을 위협하는 몬스터들과 싸워 최고 중 하나가 되고 싶어한다. 네루스가 말하는 동안 쿠로바네는 그녀의 결의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족에게 부응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들을 능가할 수 없더라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짊어지고 네루스는 그 때문에 그녀를 지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녀의 곁에 서기 위해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다시는 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전 전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한다. 쿠로바네는 그의 불타는 투지를 보며 미소 짓고 그들의 스승이 자랑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세 사람은 훈련을 계속한다. 정확히 한 달 후 세 사람 모두 또 다른 전투에 돌입한다. 거인이 쿠로바네를 공격하려 한다. 그는 팀원들에게 본체를 집중 공격하라고 지시한다. 쿠로바네가 거인의 손을 잘라내는 동안 이즈미야와 네루스가 협력한다. 거인은 손을 재생하지만 이즈미야와 네루스가 이미 공중에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네루스는 번개 공격을 발사하고 이즈미야는 정밀한 일격을 가한다. 합체 공격으로 거인의 가슴에 구멍이 뚫리고 거인은 땅에 쓰러져 죽는다. 세 사람은 승리를 축하하며 주먹을 맞댄다. 그들 모르게 한 금발 남자가 다른 장소에서 TV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는 이 젊은 마법사들이 게이트를 연달아 닫는 것을 관찰하며 세상은 언제나 시대마다 구원자를 부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실험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지만 쿠로바네와 1대1로 만날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학교에서는 게이트를 정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다룬 신문기사로 모두가 떠들썩하다. 그들은 회장과 부회장이 클랜을 결성한 것과 세이버의 평가조차 높아 이 엘리트 마법사 집단에게 인정받았다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빨간 머리 소년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쿠로바네가 팀의 일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깨닫는다. 갈색 머리 소년은 쿠로바네가 모의 전투에서 그를 이겼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 소년은 쿠로바네가 정말 얼마나 강한지 몰랐던 때를 회상하며 약간 긴장하고 당황한다. 그러자 갈색 머리 소년은 회장과 부회장 모두 쿠로바네에게 훈련받고 있다고 덧붙이고 그 소년은 쿠로바네가 학교의 천재가 되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모두가 식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클랜을 알아차리고 돌아본다. 이즈미야는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지 말한다. 네루스는 그것이 자신들의 업적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기뻐한다. 2명의 소녀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한 명이 쿠로바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한다. 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가족이 게이트가 나타난 지역 근처에 살고 있으며 쿠로바네 덕분에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직접 그에게 감사하고 싶었다. 그녀의 감사를 보며 쿠로바네는 사람들이 자신의 도움에 똑같이 감사했던 옛 세계를 떠올린다. 그는 수많은 마을, 제국, 아이들을 구했고 지금도 그 똑같은 따뜻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워 미소 짓게 한다. 수다를 떨던 두 소녀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쿠로바네가 영웅이며 학교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학생들조차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근처에서 예전에 쿠로바네를 괴롭히던 불량배가 듣고 불쾌해한다. 나중에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루세는 무사히 도착한 것에 기뻐한다. 이즈미야는 쿠로바네가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을 질투하는 것 아니냐고 그를 놀린다. 쿠로바네는 진지한 분위기로 대화를 돌려 이즈미야에게 교장 선생님이 정말로 그들을 불렀는지 묻는다. 이즈미야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루나조차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그들이 교장실에 도착하자 교장은 그들의 업적을 축하하며 따뜻하게 맞이한다. 그는 이즈미야와 나루세 둘 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언급하며 자랑스러움을 표현한다. 둘 다 감사를 표하고 이즈미야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묻는다. 교장은 자동차 키를 꺼내며 그들이 세이버 지부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한다. 차 안에서 그는 지부 부장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다. 쿠로바네는 나루세가 그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묻는다. 나루세는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다. 지부장인 니하마 레이지는 세이버의 엘리트들과 비교해도 유망한 젊은 마법사다. 그는 학교의 초대 학생회장이었고 이미 모의 전투에 능숙했다. 세이버에 합류한 후 그는 엄청난 수의 게이트를 닫았다. 이즈미야는 왜 그와 같은 사람이 자신들을 소환했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교장은 그것이 기대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쿠로바네는 이유가 있음을 감지하고 궁금해한다. 그들은 세이버제 7지부에 도착한다. 교장은 그들을 레이지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안내한다. 그는 따뜻하게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듯이 인사한다. 레이지는 직접 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흥분하고 궁금해했다. 그는 그들의 클랜에 대해 들었고 그들이 어떻게 게이트를 닫고 봉인했는지 언급한다. 그는 만나봐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껴 그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레이지는 쿠로바네에게 곧장 다가가 자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기쁘냐고 묻는다. 루나는 레이지가 오만해 보인다고 말하고 쿠로바네도 동의한다. 레이지가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고 쿠로바네가 그 손을 잡는다. 쿠로바네는 레이지의 얼굴 뒤에서 늑대가 돌진하는 것을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자신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즈미야는 레이지의 약간 당황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레이지는 쿠로바네가 실제로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것을 알아챘다고 인정한다. 그는 쿠로바네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를 시험하기 위해 살기를 약간 방출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냥 인사하고 하루 쉬게 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마음을 바꿨다. 그는 결투를 할 것이며 쿠로바네와 싸울 것이라고 발표한다. 지부 실내 훈련장에서 쿠로바네와 레이지가 서로 마주본다. 레이지는 관객이 별로 없어 지루한 느낌이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쿠로바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힘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쿠로바네는 레이지가 옳다는 것을 깨닫지만 결의를 다진다. 앞서 사무실에서 쿠로바네는 지부 부장과의 모의 전투에 대해 레이지가 정말 진심인지 물었다. 레이지는 자신이 전투광이며 그저 싸우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가 관찰한 바로는 쿠로바네는 잠재력이 많으며 심지어 쿠로바네가 이전에 내뿜었던 살기까지 알아챘다. 레이지는 쿠로바네가 자신과 맞먹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이제 그들은 훈련장에 서서 맞설 준비를 한다. 세이버는 엘리트 마법사들만 모으고 레이지는 그 최상위권에 속해 있다. 그는 쿠로바네의 능력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느꼈던 이상한 위압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장은 레이지가 항상 격렬하기 때문에 긴장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본다. 그는 쿠로바네의 실력을 가늠하고 실전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한다. 그는 쿠로바네를 믿지만 지부 부장이 진짜 프로라는 것도 알고 있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즈미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누군가 쿠로바네에게 도전한다면 그들은 질 것이라고 그녀는 알고 있다. 레이지는 시험 삼아 시작하겠다며 파이어볼에 불을 붙인다. 그가 쿠로바네에게 그것을 던지자 쿠로바네는 그것이 식초 화염 속성 마법임을 알아차린다. 요격하기 쉬워야 하지만 레이지는 간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파이어볼은 날아가면서 갈라져 땅에 떨어져 폭발한다. 쿠로바네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쉽게 피한다. 레이지는 쿠로바네가 반격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쿠로바네는 의도적으로 얼음 장벽을 만들어 불을 굴절시키고 폭발을 연막으로 사용했다. 쿠로바네는 재미있어지겠다고 생각하며 시익 웃는다. 이즈미야는 쿠로바네의 반응 속도에 감탄하지만 파이어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한다. 교장은 발사 후 마력이 분열되는 기술로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어려운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네루스는 갑자기 쿠로바네가 모의 전투에서 같은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수준 차이를 보며 질투심을 느낀다. 레이지는 이제 마지막 전투의 시간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쿠로바네를 향해 돌진하는 폭풍 사이클론을 소환한다. 그 화력은 쿠로바네가 옛 세계에서 마주했던 어떤 것보다도 능가한다. 그는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높은 민첩성을 이용해 창문을 박차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할 준비를 한다. 쿠로바네는 수속성 마법을 사용해 공격하지만 레이지는 마지막 순간에 피한다. 그는 쿠로바네가 공중에서 자유롭게 피하는 것을 원치 않아 주위에 돌을 모아 돌진한다. 쿠로바네는 레이지가 토속성 마법을 사용해 돌진하는 것을 깨닫고 번개창을 사용해 자신을 방어한다. 두 사람이 격돌하고 검이 맞부딪히는 1대1 결투가 벌어진다. 레이지는 지금까지의 쿠로바네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지만 쿠로바네에게 아직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레이지는 쿠로바네가 사용하는 신비한 마법을 보고 싶어하며 그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싸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쿠로바네는 레이지가 사실상 자신의 모든 힘을 보여달라고 도발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쿠로바네는 자신의 그림자 같은 어둠 속성 마법에 불을 붙여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